넌 쉽게 말했지만 이곳의 낮은 짧고 이곳의 밤은 길다. 나는 낮에는 보통 집안일을 하고 해가 지면 책을 읽거나 집 근처를 걷는다. 딱히 해야 할 일은 없지만 만들면 할 일은 많고 낮 시간은 빨리 지나가는 것처럼 느껴진다. 만들고 치우다 보면 아무 생각이 없어진다. 자몽청을 만들어 보기로 한다. 자몽 손질은 처음 해봤는데 그래서 잘 되지 않았다. 자몽에 과육만 발라내려고 했는데 자몽 알갱이가 하나하나 떨어져 나오더니 두 손이 알갱이로 범벅이 되었다. 즙이 줄줄 흘러 이미 자몽차 2잔을 완성한 기분이었다. 차를 만들긴 만들었고 손에는 자몽팩을 했다 생각했고 그러니까 망쳤다는 생각 같은 건 하지 않았다. 자몽청을 다 만들어 놓고서 다시는 하지 말아야지 다짐하고서 흐미를 1시간 정도 들었다. 바람이 부는 휘파람 소리, 광활한 대지의 노래, 후미인지 흐미인지 모르겠지만 흐미가 맞는 것 같다. 나는 그냥 흐미라고 한다. 처음 라디오에서 흐미를 들었을 때가 생각난다. 그 이후로 계속 찾아 듣고 있는데 흐미를 들을 때의 나는 같이 듣는 사람이 진지하면 같이 진지했고 웃음이 터지면 같이 웃곤 했다. 다큐를 검색해서 그들의 삶의 모습을 보며 들을 때는 우는 사람은 있어도 웃는 사람은 없다. 나는 몽골에 가본 적은 없지만 몽골에서 흐미를 배워본 사람을 둘이나 알고 있다. 이곳에 온 다음 날 나는 올해의 첫 매미 울음소리를 들었었다. 그렇게 6월이 갔고 7월이 가고 있다. 하루하루가 가고 있다는 것, 시간이 흐르고 있다는 것을 아주 잘 느끼고 있다. 시간이 흐른다는 것을 의식하면서 숨을 쉬는 일은 재미있고 행복하다. 서울에 살 때의 나는 시간이 가는 것이 두려웠고 이런 말을 꽤 자주 했었다. 미안해. 시간이 없어. 무엇이 미안하다는 것인지 또 그 말은 진심이었는지 생각해 본다. 나는 그때의 내가 화가 나 있었다고 생각한다. 내 시간만 없는 것도 아니었을 텐데. 111년 만에 폭염이라고 한다. 3단지 앞 버스 정류장에서 붕어빵과 옥수수를 파는 아주머니는 오늘 같은 날에도 나왔을까? 이런 것을 궁금해하며 지낸다. 예전에는 다른 많은 것을 궁금해하며 지냈다. 보통 누군가에 대한 불만에서 시작해서 그 사람은 대체 왜 그럴까 궁금해하는 것. 조금 더 친밀한 관계와 서로 간의 이해를 쌓기 위한 궁금증이 아니었다. 그저 요게 다른 얼굴일 뿐. 내가 요즘 이렇구나. 나만 옳다고 생각하는구나. 자각을 한 뒤에 서울을 떠나야겠다고 다짐했다. 돈을 많이 버는 것은 아니었으나 나름대로 자리를 잡아가던 일을 정리하기까지 미련을 버리기가 힘들어 오래 걸렸다. 고향으로 돌아온 지 2달이 넘었는데 아직 W를 만나지는 못했다. 그는 나의 오래된 친구인데 봄에 결혼을 하고 신혼여행을 길게 다녀온 뒤 미뤄둔 일을 하느라 시간이 없다고 했다.
그는 이곳으로 돌아왔다는 내 말에 넌 참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사네 라고 말했고, 나는 그게 꼭 그렇지만은 않다고 해명하고 싶었지만 그러지 않았다. 그만두자, 그렇게 생각했다. 그 말이 많이 기분 나쁜 것은 아니었고, 나를 다 알지 않는 한 충분히 나올 수 있는 말이니까. 나는 우리가 꼭 만나야 한다고 생각하지는 않았지만 얼른 시간을 맞춰보자고 여러 번 말했다. 그는 지금 경찰이 되어 엄마와 내가 살고 있는 동네의 파출소에서 일하고 있다. 그러니까 그때가 언제였더라? 어느 휴일에 다시 보기로 텔레비전을 보는데 W가 나왔다. 나는 정말 그가 맞는지 확인하기 위해 집중해서 텔레비전을 보았다. 그는 후줄근한 모습으로 연예인에게 고민 상담을 했다. 노량진과 여의도 등 몇 군데 지하철역 근처에 천막을 치고 연예인이 한 명씩 들어가 사람들을 기다린다. 그리고 들어온 사람들과 대화를 나눈 뒤 탁자에 놓인 종이에 나쁜 기억을 쓴 다음 지우개로 지우는 콘셉트의 방송이었다. W는 미래에 대한 불안감을 마치 죄를 지은 사람처럼 몹시 주눅든 모습으로 말하다가 끝내 눈물을 터뜨렸고, 연예인은 그런 그에게 나도 젊었을 적에 매일매일 불안했다고 말했다. W는 연필을 들어 지우고 싶은 나쁜 기억들을 차례로 적어나갔고, 그런 다음엔 연예인이 준 지우개로 그것들을 하나씩 지워나갔다. 나는 우리가 함께 보낸 어린 시절을 떠올리며 나쁜 기억 말고 아름다웠던 기억을 찾으려 그날 오후 내내 생각했고, 마침내 자율학습 시간에 몰래 나가 베스킨라빈스 아이스크림을 먹었던 것, 그 정도를 나는 겨우 기억해낼 수 있었다. 아직 이곳에 서너 명 정도의 오랜 친구들이 산다. C는 타 지역에서 일을 하다가 적어진 급여를 감수하고서 몇 년 전 이곳으로 돌아왔고, W는 노량진에서 오래 공부를 하다가 경찰이 되어 돌아왔다. 그리고 K는 고등학교를 졸업한 뒤 가족 모두 부천으로 이사를 갔다가 작년에 엄마와 함께 돌아왔다. K의 할아버지와 할머니가 모두 병원에 계시게 되어 누군가는 꼭 돌봐드려야 했기 때문이다. 올해 2월쯤에 나는 K의 집에 갔었다. 할아버지와 할머니는 없는 할아버지와 할머니의 집. 아무래도 상황이 좀 그래서 집들이 같은 느낌으로 간 것은 아니었고, 그냥 생활에 필요한 몇 가지를 사갔다. 손 세정제와 물티슈, 디퓨저 같은 것들이었다. 작년 가을에 이케아에서 산 가구를 함께 조립하기 위해 갔던 이후로는 처음이었다. 당시에 나는 토요일 아침 9시까지 출근을 해야 했지만 새벽 5시까지 가구를 조립했었다. 아무튼 우리는 떡볶이를 안주로 낮술을 조금 했고, 뒤늦게 도착한 M과 함께 K의 집 근처에 있는 장릉으로 산책을 하러 갔다. 추웠지만 낮이어서 괜찮았다는 기억이 난다. 우리가 산책을 간 곳은 원종과 인원왕후의 무덤이었다. 급할 일도 없는데 급하게 나오느라 모두 현금이 없었는데 입장료 결제를 카드로 할 수 있을까? 가는 내내 그 이야기만 했다. 그리 큰 걱정은 아니어서 다시 돌아가진 않았다. 안내소를 기웃거리는 직원이
얼굴을 내밀고 오늘은 무료라고 말했다. 우리는 왜 무료인지 궁금해하면서 가벼운 발걸음으로 입장했다. 운이 정말 좋았다. 운이 정말 좋았다고 우리는 여러 번 이야기했다. 입장료는 1,000원이었지만 뭐랄까. 그쯤에 우리에겐 1,000원짜리 입장료를 내지 않아도 되는 일보다 운이 좋았던 일은 없었던 것이다. K는 정말이지 크게 숨을 들이마시고 내쉬며 오랜만에 조금 숨통이 트인다고 말했다. 아닌 게 아니라 K는 아픈 할아버지와 아픈 할머니와 일을 하며 양쪽 병원을 다니는 엄마를 보는 일상에 조금 지친 기색이었다. K는 담담하게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며 울컥 목이 메는 것도 같았지만 금세 공기가 시원하다며 좋아했다. 우리는 역사관이라고는 전혀 없는 채로 오래전 살았던 두 사람의 무덤가를 걸었다. 그리고 얼마 되지 않아 K의 할아버지가 돌아가셨다. M과 나는 피자를 먹다가 장례식장으로 출발했다. 장례식장에 도착했을 때 K는 보이지 않았다. 가족 모두 할아버지를 위한 미사를 드리는 중이고 K가 곧 올 거라는 말을 전해 들었다. M과 내가 자리에 앉아 식사를 하려고 할 무렵 K가 가족들과 함께 울면서 들어왔다. 모두가 울고 있었고 그 모습을 식사를 하던 많은 사람이 바라보았다. 저것 봐. 저 집안이 다 저렇게 키가 커. 내 뒤에 앉아있던 한 아주머니가 말했다. 아마 단둘이지만 우리 집 식구들을 보았다면 이렇게 말했겠지. 저것 봐. 저 집안이 다 저렇게 작아. 혹은 뚱뚱해. 나는 오래 살아야겠다고 생각했다. K는 곧 나를 발견했고 곧장 내 옆으로 와 오래 울었다. 우리는 밥을 먹으며 술을 조금 마셨다. 나는 K의 할아버지를 잘 알지는 못했다. 고교 시절 K는 할아버지와 할머니의 집에 살았고 그래서 집에 놀러 갈 때마다 본 적은 많았지만 모르겠다. 인사도 하는 둥 마는 둥 하고 곧장 2층으로 올라가기 바빴다. M과 나는 할아버지를 둘러싼 많은 이야기들 중에서 할아버지의 착함에 중점을 둔 여러 에피소드를 들었다. K도 부천으로 간 뒤 오래 떨어져 살았기 때문에 많은 것을 기억하진 못했지만 엄마나 친척들로부터 전해 들은 이야기를 더해 우리에게 들려주었다. 좀 따뜻한 이야기였다. 내게는 할아버지도 할아버지 비슷한 것도 없지만 나는 어쩐지 어떤 한 사람이 살아있다가 죽었다는 것이 비로소 느낄 수 있었다. 어떻게 들릴지 모르겠지만 그제서야 처음으로 죽음이라는 것을 느꼈던 것이다. 그간의 많은 죽음들을 나는 도저히 믿을 수가 없었다. 스스로도 믿을 수 없고 믿어지지도 않던 날들. 할아버지가 돌아가신 것을 할머니는 모르신다고 K는 말했다. 흠이가 흘러나오는 영상을 끄고 붕어빵을 파는 아주머니를 생각한다. 오늘 나오셨을까? 붕어빵을 사올까? 옥수수를 사올까? 엄마는 옥수수를 참 좋아하는데 그냥 둘 다 살까? 고민하고 생각한다. 얼굴을 씻고 밖으로 나가면서
요즘에 내가 이런 생각들을 열심히 한다는 것을 알았고 기분이 좋았다. 나는 죽어도 알 수 없는 타인의 마음 같은 것을 신경 쓰면서 투자하지 않고 내가 결정하면 되는 것들을 생각하는 것. 그것이 죽느냐 사느냐는 아니고 붕어빵이냐 우수수냐 하는 것이지만 엄마와 나는 214동에 살고 있고 가끔 실수할 때를 제외하곤 우리 집이라고 말하지 않고 엄마 집이라고 말한다. 214동의 현관은 두 군데다. 엘리베이터에서 내려 오른쪽으로 틀면 두 군데 출입구가 나온다. 그 중에서 한 군데는 바로 주차장과 연결되고 다른 한 군데는 작은 공간이지만 나무 그늘 아래로 벤치가 몇 개 있다. 거기에서 나는 술을 마시거나 담배를 피우는 청소년들을 종종 마주치곤 한다. 이쪽으로 나가 내 걸음으로 7, 8분쯤 걸어가면 3단지 앞 버스 정류장이 나온다. 부채를 붙이며 걸어갔는데 아주머니의 천막은 튼튼한 줄로 꽁꽁 싸매진 채다. 그걸 보니 다행이란 생각이 들었다. 엄마도 이 더위에 힘들게 일하고 있을 텐데 엄마 생각은 안 하고 아주머니 생각이나 했네. 엄마는 야외에서 일하는 것은 아니지만 일을 할 땐 고무로 된 장갑과 앞치마와 장화를 착용해야 해서 다른 계절에도 늘 온몸이 땀에 절어 들어오곤 했다. 엄마는 6시면 출근을 했다. 원래는 9시까지인데 일찍 나가서 일을 미리 해놓아야 마음이 편하다고 한다. 9시까지 가서 일을 시작하면 아무리 최선을 다해도 시간이 부족하다는 것이다. 아무튼 그런다고 돈을 더 주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엄마가 일찍 오는 것이 부담스럽다고 여사님은 말했다고 한다. 영양사라든지 조리장이라든지 그렇게 부르는 게 아니야? 그냥 여사님이라고 해. 가장 상관이 누군데? 그런 건 본 적 없고 그냥 박지성 닮은 형사랑 여사님만 봐. 엄마 외에 다른 직원은 한국 남성과 결혼한 베트남 여성인데 한국말도 잘하고 아주 성실하다고 한다. 나는 엄마랑 같이 거기에서 일하고 싶다는 생각을 자주 한다. 나는 자신이 있었다. 쌀을 씻어 밥을 하고 김치를 썰고 설거지를 하고 바닥을 청소하는 것. 유치장에 들어갈 도시락에 반찬을 많이 담으면 안 좋은 소리를 듣기 때문에 조금씩만 담도록 주의해야 하는 것. 늘 넉넉히 담는 것이 습관이 되어 있는 엄마는 그 부분이 조금 어렵다고 한다. 나는 새벽마다 출근하는 엄마를 배웅하고 다시 조금 더 자곤 한다. 붕어빵도 옥수수도 사지 못하고 돌아오는 길에 보니 현관 앞 벤치에 지우와 지우가 있다. 얘들은 여기 와서 알게 된 초등학생들인데 옆에서 고등학생들이 술을 마시건 담배를 피우건 개의치 않고 자기들끼리 잘 논다. 방학했지? 어제요. 내가 말을 걸자 뒤를 돌아 나를 보며 대답한다. 둘 다 옷에 뭘 잔뜩 묻힌 채 액괴인지 슬라임인지 흠이인지 후미인지 모르겠는 것처럼 하는 것을 주물럭거리고 있다. 그거 안 지겨워? 이번엔 다른 방법으로 만든 거예요. 안 더워? 더워요. 근데 왜 밖에서 놀아? 내 말에 둘은 대답이 없었고 다시 등을 돌려서 가지고 놀던 것을 조물락조물락 한다. 근데 왜 밖에서 노냐니? 덥지만 밖에서 놀고 싶으니까 놀겠지.
나는 바보 같은 말을 했다고 생각했고 그 애들의 침묵이 마음에 들었다. 잠시 그 옆에 앉아 작은 두 손들을 바라보았다. 흙이 없어서 저러나? 생각했고 지우와 지우는 꽤나 열심히 슬라임을 주물렀다. 야, 너 김체리 알지? 체리인지 체리인지 알지? 역시 모르겠다. 응, 개꿈이 초능력자래. 말도 안 돼. 땀을 흘리며 둘은 체리의 근황에 대해 이야기를 이어나갔다. 나는 체리가 부러웠다.